오늘 신문입니다. 조선일보 일면 내용부터 함께 살펴보시죠. 이 사진을 좀 눈여겨보시기 바랍니다. 이 얼굴이 가장 오래된 한국인의 얼굴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갸름하고 쭉 찢어진 눈, 상투를 틀고 귓볼에는 구멍이 뚫려 있는데요. 중년 남성의 모습입니다. 고대 한민족의 특성을 그대로 담았다고 하는데요. 크기가 약 17.9cm 정도로 부여의 2, 3세기 금동 얼굴이라는 것입니다. 자, 이 같은 주장은 미국 미네소타 대학교의 김문규 교수가 논문을 통해서 밝힌 것인데요. 일제 강점기 때 지린성 지린시의 동탄산 일대에서 이 같은 얼굴상 6점이 발견이 됐지만 넉 점은 자취를 감췄다고 전하고 있습니다. 사실 그동안 후한이나 고구려 유적으로 추정이 됐었는데 이 일대를 발굴 조사한 결과 부여의 유적지로 추정이 된다는 것입니다. 만약 사실이라면 이것이 가장 오래된 한국인의 얼굴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김 교수는 이 문양이 말이나 무기 같은 것의 장식용으로 쓰였을 것이라고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조금 더 연구가 되어야 하겠지만 당시 이 지역에서 최초로 국가를 형성하고 독립적인 문화를 지녔던 부여에 대한 새로운 발견이 될 수도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자, 다음 기사입니다. 중앙일보에서 고속도로 통행량의 빅데이터를 좀 분석해봤습니다. 정리를 하면 고향에서는 1박 2일 정도를 머물고 조금 전에 살펴본 기사이기도 한데요. 여행지를 경유해서 나들이를 즐기는 패턴이 발견됐다는 것인데 경유 비율이 무려 40%, 그러니까 반 가깝게 많은 사람들이 경유한다고 나타났습니다. 추석 연휴 전국 평균 체류율이 보통 1.9일, 그러니까 1박 2일로 조사가 됐습니다. 10년 전인 2004년과 다시 한번 비교를 해보면 체류율이 상당히 짧아졌다는 것을 알 수가 있는데요. 2004년에는 3박 4일에 머무는 경우가 가장 많았었죠. 역기성과 여행 계획도 7년 전인 2007년과 비교했을 때 상당히 늘어났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어디를 경유를 많이 할까요? 10년간 통행량이 늘어난 톨게이트 상이 30곳입니다. 지도로 살펴보고 있는데요. 일단 남제천 2위, 둔내가 3위, 북원주가 6위 등 강원도 일대가 인기 경유지로 떠올랐습니다. 사실 오늘 오후부터 연휴가 시작된다고 봐도 될 것 같습니다. 우리의 추석 표정도 많이 달라지고 있는 것 같죠? 하지만 이 달라지는 것도 있지만 안전운전의 중요성은 변함이 없죠. 동아일보에서는 안전띠의 필수성을 보여주는 기사를 실었습니다. 함께 보시죠. 두 사진을 좀 비교해 보겠습니다. 자, 자동차 정면 충돌 사고 실험 모습인데요. 뒷자리 카시트에 탑승한 아이, 차량 내부와 거의 충돌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 사진을 보시죠. 뒷좌석을 몰입해서 보시면 되는데요. 안전띠를 하지 않은 모습, 특히 뒷자리 아이는 차량 내부에 아주 강하게 충돌하고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제목은 이렇습니다. 앞좌석의 아빠는 찰과상, 뒷좌석 딸은 전신장애를 입는다는 것입니다. 안전띠 하나 이렇게 큰 차이를 불러온다는 것을 비교하는 것인데요. 조사 결과 우리나라 뒷좌석 안전띠 착용 경우, 그러니까 착용률이 20%도 되지 않았다고 합니다. 사고 시에 뇌에 치명적인 손상을 당할 수도 있고요. 치사율은 무려 4배가 높아지는데도 말입니다. 이 앞좌석은 물론이고 뒷좌석도 꼭 안전띠를 착용해야 하는 이유를 확인할 수 있었는데요. 영국과 독일의 뒷좌석 안전띠 착용률 살펴보니까 89%, 98%로 상당히 높았습니다. 이렇게 비율이 올라간 이유는 강력한 단속 때문이었다고 하는데요. 우리에게도 시사하는 점이 큰 것 같습니다. 자, 마지막 경향신문 기사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명절 오랜만에 가족 만나셔서 체질 이야기 나눠봐도 좋을 것 같은데요. 한의사가 체질을 통해 유명인의 마음을 분석해봤습니다. 먼저 박근혜 대통령은 태음인이라고 하는데요. 특성은 이렇습니다. 생각보다 도리나 예의를 중시하고 쓴소리를 못하고 삭히다가 욱하고 화를 내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욱하는 것 하면 사실 이 방송인 이경규 씨인데요. 소양인이라고 합니다. 눈치가 아주 빠르고요. 공감 능력이 뛰어나면서 타인의 시선에 민감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토크쇼 진행을 좀 많이 하는 것 같죠. 김재동 씨의 소음인으로 분류가 됐습니다. 옳고 그름을 분명히 표현하고 마찰을 감수하더라도 성향을 드러내면서 감정이 언행에 그대로 드러나는 성격이라고 합니다. 여러분은 어떤 체질인 것 같습니까? 몇 가지 체크리스트가 있는데요. 함께 좀 볼까요? 우선 궁금한 것은 꼭 물어봐야 한다. 그래야 직성이 풀린다면 소음인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글보다는 전화나 말로 직접 전화 이렇게 의사를 표현하는 것이 편하다 한다면 소양인이고요. 자, 태양인의 특성도 한번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겪어본 적이 없는 일도 예측이나 판단을 정확히 하는 경우가 많다. 그렇다면 당신은 태양인일 확률이 높습니다. 자, 한의학의 사상의학은 사실 체형으로 좀 구분을 해서 음식이나 약을 가려 먹는 용도로 알고 있지만
사실 이처럼 자신의 성적을 이해하는 데에도 큰 도움이 된다고 합니다. 오랜만에 만난 친지 또 가족들과 함께 서로 이야기도 나누면서 성격 이야기 나누면서 체질을 조금 분석해봐도 재밌는 시간 될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오늘 신문이었습니다.